저는 지금 한국에서 한 달 베케이션을 보내고 이제 3일 있으면 다시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짐을 또 다시 싸야 해요. 근데 짐을 싸기 앞서서 제가 이미 캐나다에서 1년 워홀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워홀 오시는 분들이 짐을 싸실 때 꼭 가져왔으면 하는 추천 아이템, 그리고 이제 그 이유, 참고사항 등을 공유를 몇 가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한 아이템은 전기장판입니다.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사는 전기장판이 품질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가격 대비. 어차피 한국 거 가져와도 변압기를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장판 가져오시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킨케어 제품인데, 근데 캐나다에서도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K뷰티가. 그래서 밴쿠버만 해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인기 많은 스킨케어 브랜드들이 있고 그 제품들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물론 비싸고, 글로벌 올리브영도 있는데 역시 비쌉니다. 비싸고 한국처럼 세일을 자주 하지도 않고 관세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시던 스킨케어 제품들을 넉넉하게 갖고 오시는 게 이제 이득인데,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준비를 하시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밴쿠버는 일단 정말 정말 건조합니다. 진짜 건조해요. 제 룸메이트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가습기를 틀고 지냈어요. 그만큼 밴쿠버는 많이 건조하고, 제가 피부가 건성이란 말이에요. 밴쿠버 있는 동안 피부가 너무 건조한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서 쓰던 제품을 가져가서 쓰니까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쓰던 제품들은 촉촉하지만 막 모공 케어, 별 관리 이런 제품 사용하는데 아예 완전 촉촉한 수분 라인으로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특히나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은 이걸 좀 참고해서 스킨케어 제품들을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원래 쓰던 제품들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밤에 듬뿍 얹고 자기 좋은 리치한 크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가져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건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수건을 사본 적은 없지만 봤을 때 그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쓰던 수건이라도 가져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 7개, 10개 챙겨간 것 같아요. 그 압축팩에다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반지꼬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학교에서 바느질 같은 걸 수행평가로 배운 적은 있지만 제가 바느질로 바느질을 잘 못하거든요. 반지꼬리를 챙겨가기는 했는데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캐나다에서 한번 이렇게 바지에 이런 후크 있잖아요. 이게 떨어져 나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제가 막 어디 가서 맡기고 찾고 돈 내고 이러기에는 이게 되게 작은 거잖아요. 이때 반지꼬리가 있으니까 그냥 제가 혼자 꼬매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이소에서 저렴한 거 하나 사서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밀폐 용기입니다.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고 한 2개? 이게 캐나다에도 달러라마라고 저렴한 다이소 같은 매장이 있어요. 다이소에 있을 법한 물품들이 거기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이게 한국에서 가져가면 싸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있는 거 가져가도 되니까 한 2개 정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나 처음 가시는 분들은 임시 숙소에서 지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임시 숙소에서 요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처음 지낼 때는 사 먹거나 포장하시는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밴쿠버가 음식이 비싸고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남은 것들 담아놓고 또 나중에 드실 수 있고, 그럼 여러분이 음식을 안 버려도 되고 소비를 조금 줄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일단 2개 정도 가져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분명 나중에 이제 집을 정착하실 때도 내 개인 그런 용기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기는 겨울을 향하고 있기는 한데, 여름 아이템들도 조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돗자리 꼭 필요합니다. 밴쿠버는 여름이 정말 좋아서 돗자리를 수시로 들고 다니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깔아놓고 피크닉해도 되고 좀 쉬어도 되고 약간 이런 곳이거든요. 돗자리가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해요. 근데 돗자리를 구할 만한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돗자리를 원래 챙겨갔지만 주변에 돗자리를 안 가져온 친구들은 되게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돗자리를 살 만한 곳이 별로 없다고 하고 또 예쁜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돗자리 같은 거 가져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특히 여성분들께 필요할 것 같은데, 캔나시.
저는 여름에 정말 옷을 얇게 입고 나시 위주로 입고 다니는데 속옷을 입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캡나시를 사서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여름에 캐나다에서 캡나시를 샀는데 어딜 가도 캡나시는 없더라고요. 한국은 좀 지그재그 이런 데서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여기는 없었어요. 제가 왜 여기는 캡나시가 이렇게 없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여기는 그냥 속옷을 안 입고 나시만 입고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고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캡나시를 굳이 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수요가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평소에 한국에서 캡나시 같은 거 좀 입으셨던 분들은 사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름 아이템으로 샌들이나 쪼리도 추천드려요. 샌들이나 쪼리도 브랜드 있는 것들은 모르겠지만 되게 막 휘뚜루마뚜루 막 신고 다닐 수 있는 제품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대 제품들 이런 걸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종류도 되게 많고 디자인도 많고. 근데 여기는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옷가게라든가 이런 데 다 둘러보는데 종류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비싸요. 비싸고 제가 원하는 디자인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제가 신던 쪼리를 택배로 보내서 여름에 신었습니다. 되게 별거 아닌 제품인데 그쪽에 가면 은근히 없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이 돈 주고 사기 아까운데 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다. 그리고 고데기나 드라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안 챙겨갔고 안 챙겨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캐나다 갔을 때 런던 드러그 가서 고데기, 드라이기 이렇게 하나씩 새로 샀습니다. 근데 뭐 나는 진짜 내가 쓰던 고데기가 손에 맞는다 하시면 그걸 가져오시는 것도 괜찮은데 다이슨 있잖아요. 다이슨 제품을 가져오실 분들은 이게 캐나다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더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 친구들이 밴쿠버 놀러 올때 다이슨 드라이기 겸 고데기인가? 그걸 같이 가져왔어요. 근데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변압기를 3개를 바꿔가면서 썼는데도 어딜 가도 사용이 안 됐어요, 그게. 그때 제 친구가 막 찾아보더니 종종 이런 경우가 있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슨 제품이 또 특히 좀 무겁잖아요. 가져오실 분들은 이게 확실하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품들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뭐 햇반이라든가 참치 캔 이런 걸 가져오셔도 괜찮기는 한데 저는 일단은 이거는 좀 후자로 밀어놓고 짐을 싸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이 여기서 특히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부피가 되게 작고 가벼운 것들은 가능하면 일단 다 챙겨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만 딱 넣자면 이건 물품은 아닌데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바꿔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한국에서 운전을 좀 하면서 지내셨던 분이라면. 저는 면허가 없어요. 제가 운전을 하기엔 좀 겁나기도 하고, 운전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캐나다 오기 전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내가 한국에서도 운전을 못 하는데 어떻게 캐나다에서 운전을 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운전하는 게 저는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한국보다 낫더라고요. 렌트카를 빌리는 것도 까다롭지가 않아서 저는 주변에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막 근교 이런 데를 차 타고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서 국제면허증을 바꿔서 이쪽으로 올 것 같아요. 내가 운전을 할 줄 아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꼭 추천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저는 다시 짐을 싸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보시는 이제 분들 중에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이거 진짜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물품이 있다면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댓글로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짐을 싸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